네, 좀처럼 실마리가 잡히지 않는 대한민국입니다. 유일하게 국가의 원로로서 쓴소리 해주고 계십니다. 박찬종 변호사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지금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분위기가 조금씩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우선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3월 초에 있게 되는데 네. 그때까지 이제 당 대표 후보로 나선 사람들이 뉴스에 이게 초점이 되어 있고 네. 그 이런저런 뭐 작은 소용돌이지 네. 작은 파란이 이렇게 일고 있는데 그에 대해서 제 의견을 말씀드리기 전에 대전제로 네. 이게 집권당의 경우에 대통령과 당의 책임자가 김영삼, 김대중 대통령 때까지는 대통령이 당의 총재였어요. 예. 그 뒤에 뭐 이런저런 이유로 변경이 돼가 이걸 분리해라 그랬거든요. 네. 그 분리해가지고 오는 이 부작용이 저는 지금 엄청나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 예를 들면 박근혜 대통령은 이 분리해갖고 이게 균열이 오기 시작해 결국 탄핵 결국 사태까지 탄핵됐죠. 예. 와버렸단 말이에요. 이게 균열 상태에 감정적 싸움도 개재하게 되고 네. 그러니까 우리 헌법에 의하면 이게 정당 제도 대표가 누가 되느냐 하는 데 대해서는 이게 확정적으로 지시한 게 없어요. 네. 그냥 포괄적으로 각 정당이 알아서 정당의 이 체질에 맞게끔 제도를 만들면 되게 되어 있다고. 네. 그러니까 큰 틀은 정당의 조직 목적은 민주적이어야 된다는 거 하고 그렇죠. 그다음에 국민의 정치 의사를 수렴하는 필요한 조직이어야 된다는 거. 이 두 가지에 맞추어서 본다면 대통령이 집권당 총재나 대표를 맡는 경우 분리한 경우 이게 지금 이제 장단점이 드러났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이번 전당대회를 앞두고 이걸 개혁하자 소리는 지금 개재가 안 되고 네. 이 고비를 넘기고 나서 중장기 숙제로 정치개혁의 과제로 이걸 다루어야 된다. 예. 그러니까 현행제도 저는 불만이다. 네. 이런저런 이유로 불만이다. 그러니까 시끄러우니까. 그럼요. 부작용이 너무 많습니다. 네. 이런 전제를 두고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이 상태대로 3월 초 전당대회를 맡게 되면 그 핵심은 대표 자리인데 네. 그 대표가 앞으로 해야 할 절체절명의 과제가 1년 3개월 뒤 그 3월 초에 전당대회가 있다고 한다면 1년 1개월 뒤에 있을 다음 국회의원 총선거에 반드시 과반수를 획득해야 된다. 네. 이게 절체절명의 과제예요. 과반수를 획득하지 못했을 때 오는 이런 상상만 해도 참극이 벌어질 수 있다. 그럼요. 윤석열 정권의 참 근본에 대해서 근본이 흔들리게 된다. 맞습니다. 그럼 대한민국의 근본이 또 흔들리는 그렇지. 겁니다. 탄핵 얘기까지도 나올지도 모른다. 네. 그렇다고 한다면 이 전당대회가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고 또 당대표가 어떤 사람이 되느냐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네. 갖고 있다. 이렇게 봤을 때 지금 전당대회에 당대표로 나서는 사람들이 면면을 보면 네. 올망졸망하고 고만고만하고 그러네요. 그리고 티격태격하고 네. 그래가지고 생산되는 대표가 그게 과단성 있게 이 총선거의 공천을 유효하게 수립하게 지휘하겠냐 하는 데 대해서 회의감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네. 우선 몇 사람 제가 인심을 잃을 각오를 하고 네. 인심을 잃을 각오를 하고 몇 사람에 대한 평가를 하려고 합니다. 네. 유승민 이건 뭐 전 원내대표. 예. 이건 전범이거든요. 전범. 전범이죠, 유승민. 그러니까 제가 앞에 모두에 말씀드린 정당의 구조적 계획을 한다 그러면 원내 중심당이 돼야 되고 네. 원외 인사가 당 대표가 되면 안 된다. 이 말은 내가 이제 생각하고 얘기를 한 건데 하여간 그 이준석 파동 나고 유승민 파동을 봤잖아요. 네. 이준석 국회의원이 아닌 3번 떨어진 사람이 대표가 돼가지고 어떤 일을 벌였어요. 그러니까 이 정당 근본 개혁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정말 깊이 생각해 봐야 되는데 자가 어떻든 현행 이 제도 아래서 유승민 전쟁 범죄자거든. 전쟁 범죄자. 그 뭐 입후보하는 거 자유지요. 그런데 궁시렁 한다고 뒷전에 앉아가지고 궁시렁 정도 룰을 왜 이렇게 바꾸느냐 궁시렁 해. 네. 내가 따질 겁니다. 내가 유승민 입장이라도 이 룰을 왜 갑자기 바꾸느냐 이렇게 말할 수 있죠. 네. 그런데 궁시렁거리지 마라 이 말이야. 네.
전면에 나서서 얘기하라 이거야. 시비를 분명히 얘기하라 이거야. 근데 이거 분명히 못하는 게 전쟁 범죄자니까 어떻게 하겠어? 전쟁 범죄 전과가 있는데, 윤석열 낙선하기를 바란 사람 아니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궁시렁거리기만 한다고. 그 유승민이가 지금 궁시렁하고 있지. 그다음에 나경원 전 원내대표는 이게 참 민망한 표현이 될지 모르겠으나 왜 그 자꾸 나불나불대? 좀 묵직하게 행동을 해야지. 저출산 고령화 대책위 부위원장 장관급, 예. 위원장은 대통령. 그걸 안 맡았어야지. 그렇죠. 안 맡았어야지. 비상근이라도 그 거마비가 나오고 장관급 대우를 안 맡았어야지. 그리고 맡았다면 맡아 있는 동안에 부위원장답게 행동을 해야지. 저 헝가리에서 뭐 한다고 하는 저출산 대책, 신혼부부가 결혼했을 때 4천만 원. 안고 있는 부채를 아이 낳는 수에 따라서 탕감해 준다 하는 이 헝가리식 방식을 이걸 불쑥 발표를 했단 말이죠. 예. 이거 그렇게 발표할 일이 아니지. 이게 예산 뒷받침이 돼야 될 일이니까. 정부하고 상의를 했어야죠. 그러면 관계 부처 있잖아요. 그러니까 청소년 가족부도 있고 보건복지부도 있고 있잖아요. 예. 그럼 그런데 인원을 하고 그리고 저출산 대책위 위원회를 한 흔적도 없어. 그래가지고 어떤 안을 만들면 직속 상관인 위원장 대통령의 재결을 받고 발표할 일이거든. 그렇죠. 이거 그냥 불쑥 발표했다고. 그 불쑥 발표한 동기를 내가 추정컨대는 내가 이제 당대표도 나가는데 이런 일로 정책에 대해서도 내가 한가닥 하는 거 좀 보여주고 시기죠. 그게 마음이 급해가지고 그걸 불쑥 했다 이 말이야. 그러면 대통령실이 기분 나쁠 수밖에 없지요. 그게. 그렇죠. 예. 기분 나쁠 수밖에 없지요. 네. 그러니까 담당 사회수석 안상훈 박사가 나서가지고 이건 정부 정책하고 어긋나는 것이고 더 인원해야 된다고 이러니까 면박하는 것처럼 보이고 그러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발단은 나경원 원내대표 그렇게 행동하면 안 되지. 그게 아예 좀 묵직한 감을 둬야지. 묵직한 감. 그동안에 선거 몇 번 떨어졌어.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대표 선거, 국회의원 선거 계속 떨어진 사람이 말이야. 마음이 급해가지고 나불나불 돼가지고 결국은 이게 용산하고 이렇게 부딪혀서 피해는 대통령이 본 거지요. 예, 그러네요. 피해는 대통령이 봤죠, 결국. 예. 그러면 이제 대통령 그런 게 있더라도 그냥 가만히 있었고 나는 이 대표 선거에 개입하지 않겠다 아주 이래버렸으면 좋겠는데 예. 그거 안 그러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금 앙금으로 파란이 일고 있다. 그다음에 김기현, 안철수, 윤상현의 경우는 뭐 대정죽 지지율이라는 게 뭐 아주 낮잖아요. 예. 안철수 의원도 뭐 사실 모든 면에서 맛이 같고 철수 계속하는 바람에 윤상현 의원은 뭐 그렇게 뭐 대중적 인기를 얻을 만한 지금 요건을 못 갖추고 있는데 그런데 이 사람들이 티격태격한다고 무슨 뭘 티격태격하냐 윤심을 두고 티격태격해. 김기현 의원은 장제원하고 손을 잡아가지고 장김 세력이라니까 윤상열은 김장 김치 담느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안철수 의원도 거기에 뭐 입지를 해가지고 요거 티격태격하고 있다. 예. 자 올망졸망 고만고만한 사람들이 옹기종기 모여가지고 옹기종기 모여서 궁시렁 나불나불 티격태격하는 이 전당대회가 어찌 국민의 이 상태로 가면 관심을 끌고 그게 그 중에서 선출되는 대표에 대해서 큰 기대를 할 수 있겠느냐.